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점점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키노라주의 의미, 국내 최초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성공. 싱크풀에 레키노라주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자세하게 써주셨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이신데요. 그래도 언젠가라고 하는 우리 주주님이신데 저도 공감을 많이 했고 주주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셀트리온이 더 나아가 계속 성장을 하고 빅파마로 가게 되면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레키노라주 EMA에서 사용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긴급 승인이나 정식 승인 전에 EU에 개별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곧 해외 수출도 될 테고 이에 따라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문득 우리가 레키노라주를 단순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점프할 기회로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키노라주는 대한민국의 첫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약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처방되는 신약은 더더욱 없지요. 레키노라주를 통해 셀트리온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제약 바이오 업체가 되는 것에 단지 한두 걸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수요는 없겠지만 독감의 일종이 되더라도 지속적인 꾸준한 매출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꾸준한 캐시카우가 창출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셀트리온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후보 물질 발굴, 글로벌 2상, 3상 임상, 긴급 조건부 승인, 정식 시판 허가 취득까지 신약 개발 전 과정을 체득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한 경험은 셀트리온을 한 단계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셀트리온은 또 다른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셀트리온이 진정한 글로벌 빅파마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셀트리온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있는 듬뿍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죠. 레키노라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러한 레키노라주를 개발하였습니다. 레키노라주는 지금 당장의 셀트리온의 매출, 영업이익을 신장시키는 기회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셀트리온이 나아갈 10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5년, 10년이면 대한민국에서도 글로벌 빅파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약 바이오 업체가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빅파마,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글로벌 빅파마, 큰 그림. 제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한번 참고 사항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약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되죠. 이 전반부는 신약 후보 물질, 전임상, 동물 임상이라고 하죠. 애니멀 데이터, 마우스, 그리고 생쥐나 그리고 멍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까지가 보통 많이 나오죠. 4상은 이제 치료, 시판되고 데이터를 이제 추가적으로 쌓는 거니까 살짝 좀 빼주고 생산, 판매, 유통 이렇게 약이 쭉 판매되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전반부를 요 2상 전까지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후반부를 요 2상부터라고 보기도 하고 기준이 애매모호하지만 요 2상, 1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 2상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돼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은 그동안 제네릭과 LO라고 하는 기술 수출에만 의존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임상할 돈이 없기 때문에 늘 다국적 빅파마나 글로벌 기업들에게 LO만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기술 수출만을 해왔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헐값에 넘어갔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LO, 라이센스 아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비단 한미약품의 예를 들어볼까요? 고 임성기 회장님께서 예전에 랩스커버리라는 그런 기술을 유럽의 다국적 제약사에게
10건에서 9건 가까이 계속해서 기술 수출을 이뤄내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에 큰 붐이 불게 됐었습니다. 랩스커버리라는 기술이었죠. 약효 지속성 플랫폼. 바이오 약품이 좋은데 우리 몸속에서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약의 작용 기전은 링커가 있어요. 링커가 있고 여기에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항체를 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약을 다는 거예요. 제조합 단백질, 인슐린이 될 수가 있고요. 성장 호르몬이 될 수가 있고요. 인터페론이 될 수가 있고요. 적혈구, 백혈구, 증식은 인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 약품이 우리 몸속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졌죠. 바이오 약품은 우리 몸속에 투여하면 신장에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신장이 제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 랩스커버리를 투여를 하면 이게 신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덩치가 커졌잖아요. 항체를 달아넣었어요. 항체의 일종입니다. 면역 글로불린은 링커를 달아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신장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신장에 있는 혈관 상피세포에서 흡수가 됐더라도 다시 한번 이 항체에 의해서 다시 혈관 밖으로 나오게 돼서 이 두 가지 작용 기전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정말 많이 기술 수출, 애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참 기술 반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됐죠. 한미약품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인트는 뭐냐면 LO도 좋지만 그게 헐값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결국 주권이 상대방 다국적 제약사에게 끌려당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반환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빅파마로 가게 된다면 어떠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기둥인 셀트리온이 중심이 되겠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뼈대에서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전반부, 국내 중소형 제약 바이오사가 전반부를 담당을 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전임상을 하고 임상 1상, 보통 2단계에서 많이 기술 수출을 하죠. 임상 1상, 전임상에서도 하기도 하고 임상 2상에서도 하지만 보통 이 단계에서 많이 해요. 전반부는 국내 중소형 제약사가 담당을 하고 후반부는 셀트리온이 담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서는 추후 지켜봐야 되고 다시 한번 판이 짜여야 되겠지만 충분히 셀트리온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중심이 돼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자체적으로 키울 수가 있다. 그런 빅파마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런 모습들이 기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셀트리온이 직판, 전 세계 직판을 담당하잖아요. 우리 셀트리온 제품만이 아니라 우리 셀트리온도 지금 수출을 하면서 많이 지금 수수료를 많이 뜯기고 있잖아요. 직판을 그래서 하는 부분도 있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그러면 국내 제약바이오사가 해외에다 물건을 팔 때 셀트리온이 그 판매를 담당해 준다고 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한층 더 탄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의 삼성전자가 됐듯이 저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셀트리온이 그 중심을 담당하리라 확신합니다. LO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LI도 있습니다. 라이센스 인. 우리는 라이센스 인이라는 단어에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항상 돈이 없어서 기술을 팔기만 했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술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회사 측에서 비용과 시간이 맞는다고 한다면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이 커지는 것은 확실한 그런 수준에 와여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한번 투자 메신저 TV가 제가 한번 그려봤던 산업입니다. 참고사항에서만 바라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한국산 치료제 EU 사용 가능, 4개국 도입. 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하나가 어디였죠? 덴마크. 그쵸. 이 4개 국가가 4개 나라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조기 물량 계획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출 실적이 나오게 되겠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가가 당장 반영 안 할 수도 있고 당장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말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숫자가 찍히는 부분이에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가도 실적도 편안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네이버 화면인데요. 2021년도 추정치가 2조 3천억, 2조 4천억 가까이 나와 있거든요. 2021년도 우리 셀트리온의 매출액 추정치가요. 참
뭐라 그럴까요? 영업이익은 9천억, 당기순이익은 7천억 정도 나왔어요. 지금 추정치가 조금 좀 작죠? 그쵸? 저는 더 좋아요. 이런 추정치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으니까. 셀트리온 주가 다시 불붙나. 유럽서 코로나 치료제 레케노라 사용 권고. 가치 10.6조 원. 레케노라 허가 전 사용 권고로 대규모 수출 파란불. 이제 막 기사에서 언론에서 막 떠들기 시작하나요?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케노라가 유럽 사용길이 열리며 주가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증권가도 레케노라 허가 전 사용 권고에 따른 대규모 수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셀트리온은 레케노라의 신속한 글로벌 공급을 위해 이미 유럽 개별 국가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레케노라의 글로벌 공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레케노라의 정식 허가 전 EMA 사용 권고가 주가에도 단비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주가가 월요일날 잠깐 안 올라갈 수도 있고 화요일날 조정받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려요. 숫자 찍히면 가는 거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장만 폭락하지 않으면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숫자를 공시사항으로서 이제 얼마가 찍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는 반드시 반영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선연구원이 하나금융투자 레케노라주 10조 6천 원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레케노라의 수출이 국가별로 확대 전망, 올해 실적 개선 기대 하고 증권사 보고서 쭉 나왔던 그런 그 보고서가 나왔던 부분인데 알고 계시죠? 200만 명이면 4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300만 명이면 6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예상되고 있어요. 레케노라의 값어치가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살짝 변동폭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산량이 초공급 부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드는 족족 나가게 될 것입니다. 수출길 연 셀트리온, 승인 불발 종근당, 코로나 치료제 무슨 차이 있었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죠. 자, 볼게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 종근당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조건부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셀트리온은 미국서도 허가 협의 진행. 셀트리온은 EMA사나 CHMP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 품목 허가 전 사용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럽 수출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미국 FDA, OECD 주요 규정과 레케노라 허가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셀트리온 정기주총에서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은 EMA 승인 결과와 임상 데이터 정리를 통해 미국에서도 레케노라를 승인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근당 치료제는 국내에서 승인 불발. 두 회사의 결정적 차이는 유효성 입증이라고 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했더니 대조군, 시험군 모두 11일 정도 지나 임상적으로 증상이 호전됐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도 시험군, 대조군 모두 약 4일이었다. 결국 나파벨탄을 투여한 환자든 투여하지 않은 환자든 증상이나 바이러스가 개선되는 데 시간 차이가 별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다.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에서 시험군과 대조군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신약하고 약물 재창출 그 약하고 차이가 좀 크죠. 그리고 기술력이나 연구 개발력이나 치료제 부분에서 제가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차이가 무척 크겠죠. 셀트리온 신화 쓴 서정진 다시 창업가로 도전. 이제 명예회장님으로서 소방수 역할을 하시겠죠. 셀트리오니즘, 셀트리온 그룹에 전반적으로 뻗어있는 도전, 혁신, 그 문화의 중심에 계신 분이시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에 대한 그 강연 영상을 짧게 5분 정도로 요약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튜브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같이 보면 이 셀트리온에 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 허즈마, 스트룩시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그리고 레키노라주까지,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 베터와 바이오, 시밀러를 줄줄이 지금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왜 셀트리온만 들어오면 직원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지, 그 도대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정신은 무엇인지 이 영상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핑 캠퍼스라고 하시는 유튜버분이 만들어주신 영상인데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내리겠습니다. 여기 미핑 캠퍼스라는 유튜버분들이 만들어주신 영상이에요. 중요해요.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미팅. 도전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공부하는데 돈 내고 학교 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돈 쓰면서 공부하면 금방 해요.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허구입니다. 나 2000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전 세계 1000등 안에 들어가는데 11년 걸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으면 나었지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망설일 거 뭐가 있어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흙수저니 나무수저니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그 연탄 집게에다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 산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4년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공대 출신지 외에는 조기 졸업 1호입니다.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악셀레팅을 했는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을 뻔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내가 자살하러 같이 트럭에 쳐 죽으러 간 건 아니잖아. 오늘 아무래도 일진이 안 좋다. 그래서 다음에 하자.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은 암기하기 좋은 날로 잡아요. 그래서 1일날 아니면 15일날 아니면 30일. 특히 좋아하는 날이 국경일입니다. 그러니까 15일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계획에도 없는 15일을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마누라를 보고서는 그동안 미안했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고마워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5일 동안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소리만 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15일이 지났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맨날 사업하고 시작해서 말도 안 하던 애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누라가 힘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행 사람들이 다시 서류 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부분을 실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그 정신은 바로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의 이 정신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은 미핑 캠퍼스의 라는 유튜브 분에 실패를 극복한 서정진 회장님의 명언모 베스트 10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문장이 생기면은 내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차트입니다. 이거 보고 마칠게요. 셀트리온은요, 지금 이제 며칠 동안 올라왔죠. 계속 쭉. 그리고 61선에 맞았어요. 이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거의 확실성의 영역에 들어오고, 주가가 우상향 한다는 것도 확실성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하루 오르는 변동폭에 의미 크게 두지 마시고요. 물론 올라가면 좋겠죠. 편안하게 지금부터는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